우리가 연준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의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9월달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경제를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8월 초순에 주식이 급락을 하고 또 채권 금리도 4.2에서 급락해서 3.8, 3.7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월 초순에 보면은 미국 노동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서 주식시장 급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4.2, 4.3에 하다가 3.7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두 다 여기 그로스 스케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까지는 양방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보는 방에 똑같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나스닥은 그때 하락한 폭을 다 메이크업을 하고 오히려 좀 더 올라와 있죠. 즉 현재 미국의 나스닥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성장의 우려가 이제 사라졌어요. 여기 영어로 all clear, 그죠? 성장의 우려가 지금 사라진 상황으로 주식의 가격은 올라온 반면에 그런데 미국 국채 10년금 2년이군요. 미국 국채 금리는 8월 5일 하락한 금리 레벨보다는 조금 회복됐지만 그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3.8 레벨의 미국 국채 금리가 와 있다는 건 여전히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직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8월 초순만 하더라도 둘 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최근 한 2주 동안의 방향을 보면은 주식시장 경기 침체 우려감이 거의 해소가 된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을 아직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을까요? 또는 둘 다 틀릴까요? 앞으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뭐 주식 얘기는 많이 하진 않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제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았어요. 자, 볼게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면은 향후에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그만큼 투자 매력적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거를 검증시켜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요건 어떤 거냐면은 포워드 PER입니다. 요게 포워드 10배, PER이 15배, 20배, 25배죠.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거고 왼편으로 갈수록 주식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내가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면 이후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 밸류에이션을 볼 때 밸류에이션이 현재 미국이 20배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요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과거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투자를 해서 그 시점 투자했을 때 이후 10년간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랬더니만 보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좀 쌀 때, 예를 들면은 볼까요? 한 10배에서 15배 밸류에이션일 때는 이후에, 한번 볼까요? 한 15배 정도면은 이후 10년 동안 투자 성과가 연평균 10% 정도 성과 났다. 또는 밸류에이션이 PER이 10배일 때는 와우. 이후 10년간 연평균 거의 한 15에서 한 20% 투자 성과가 났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을 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후 10년간 성과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는 가능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요. 그럼 주식 언제 투자해야 되니? 고평가 구간이 해소가 됐을 때, 좀 저평가 됐을 때 투자를 하면 훨 더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들어가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수반이 됐을 때는 이후 주식 투자 성과는 어떻게 되니? 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힌 점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수반됐을 때만 데이터를 추출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수반됐을 땐 평균적으로 얼만큼 빠졌냐면은 한 23.5% 정도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부터 주식의 바닥 저점까지는 얼마만큼 걸렸냐니까 195일 정도 걸렸대요. 한 200일 정도 이후에 주식이 저점이 까지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수반이 된다고 하면 금년 9월 달에 금리 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동의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 여지가 있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S&P 500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까지도 현재 레벨에서 밀릴 여지도 있다. 요런 팩트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제 채권 쪽 사이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많이 아시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중에서 10-3개월 그죠? 요걸 많이 보고 계시는데 10-3개월은 사실은 과거 데이터상은 정말로 100% 맞았어요. 현재 10-3개월의 금리 역전폭은 마이너스 1.42%입니다. 한 140bp 역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인은 뭐냐면은 연준 때문에.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1980년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 이전에 이렇게 다 역전이 됐죠. 10-3개월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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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근데 이렇게 10-3개월이 역전되었을 때 미 연준 금리 볼까요?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긴축이 인하가 됐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죠. 그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0-3개월이 역전, 그러니까 장단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많이 작동되었는데 이렇게 10-3개월이 역전된 거에 어떤 기저에는 연준이 과도한 긴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가 경제를 좋게 보는 분들의 논거는 뭐냐면 95년도예요. 95년도는 이때도 금리를 많이 긴축을 했음에 불구하고 이때 골디락스가 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10-3개월도 역전이 안 됐어요. 그죠? 아주 흥미롭죠? 그때 10-3개월의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면 그때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시그널 자체가.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이렇게 140pp가 역전되어 있고 연준 금리도 5.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긴축이 되어 있고 현재 10-3개월에 과거에 100% 맞았던 이 친구도 지금 마이너스가 140bp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그림은 2007년도 그림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지금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실 거고 과연 이번에도 10-3개월이 경기 침체가 연기될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여러분이 좀 처음 보시는 그림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10-2개월이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스케일을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보시면은요, 요 데이터는 여기 위에 요거는 10-2년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가운데 빨간색을 그렸는데 여기가 요 0 아래가 역전이 된 거죠. 그죠? 역전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봤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면은 실업률과 장단기 역전됐을 때가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가 연준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장단금리 역전되었기 때문에 매크로가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나빠지는 조짐이 보일 때 장단금리 역전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지금 여기도 최근도 보시면은 지금 실업률이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던 게 최근에 줄어들기 시작하죠.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단금 역전됐던 게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그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준이 어떻게 하죠? 연준이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단기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제 시사점이 있는데 결국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결국 연준 정책의 영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준은 경제를 먼저 매크로를 판단해서 프로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준의 존재는요 그냥 리액트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매크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사후 약방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의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노동시장이죠. 근데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어요. 노동시장,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거기에 따라서 정책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그래서 그 다음 경기 침체가 들어왔는데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크로가 나빠지는 거를 막지는 못하더라. 과거에는. 그럼 앞으로 이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연준이 매크로 지표 나빠지는 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를 보십시오. 근데 저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준 거를 보는 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죠. 10년 국채 금리인데 이 10년 국채 금리는 사실은 매크로 어떤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이거 아시면 되게 도움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볼 때 매크로 지표로 하면 크게 두 가지 보셔야죠. 우리가 연준이 보는 지표를 보고 딱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름 다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를 예측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연준이 보는 매크로 지표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정책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리스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노동시장 리스크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가 4%에서 5% 사이에 움직인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노동시장, 경기 침체 리스크가 양립할 때 그 금리 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니까 조금 더 힘이 세면은 5% 근처로 가는 거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경기 침체 리스크, 즉 노동시장 리스크가 좀 더 커지면 4%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압도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면은 이렇게 5%대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처럼 3%대, 3.8, 3%대 나와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경기 침체 리스크, 특히 노동시장 리스크가 지금 압도적으로 힘이 크기 때문에 지금 3.8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지면 이 금리 아래로 내려가겠죠. 단기적으로는 너무 경기 침체 리스크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조금 현재 레벨보다는 금리가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를 금리를 해석하실 때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지고 어느 쪽이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 리스크를 많이 단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반영하는 게 맞을 건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최근에 경기 침체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고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8월 초에 JOLT에서 미국의 그 노동시장 지표에서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4.3으로 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 9월달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요거는 실업률 전망입니다. 실업률 지금 4.1에서 4.3 떠서 우리가 되게 걱정이잖아요. 4.4, 4.5 갈 거라고 단기간에.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발표 나와야 알겠지만 요건 제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9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컨센서스입니다. 얼마일까요? 볼까요? 4.2네요. 오, 다행이네요. 4.3보다 조금 떨어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4.4, 4.5 간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전보다는 미국 실업률이 8월 달보다는 약간 소프트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참고로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8월 초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1만 5천 개 일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달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되게 또 충격이 왔었어요. 근데 이번 달도 그렇게 다음 달도 9월 달도 그렇게 낮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6만 5천 K로 일정 부분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투자은행들의 블룸버그의 컨센서스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발표되는 노동 관련된 지표, 즉 실업률도 전달보다는 조금 소프트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확 줄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좀 줄겠죠. 그러면은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 다 드렸습니다.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